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원수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많아서요. 치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치매 유발 질환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65세 이상의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고요. 이게 85세 이상이 되면 10명 중에 4명이 치매 진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는 사실은 누군가 좀 몹쓸병에 걸리는 사람이 걸린다기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올 수 있는 거죠. 한 90세 되면은 10명 중에 5, 6명은 어차피 치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치매는 자연스럽게 얼굴에 주름살 생기듯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이겨내가고 어떻게 하면 좀 가급적 늦게 오게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드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라고 하면 치매는 진짜 병이 아니라 그냥 노화 때문에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이제 보호자가 부모님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저한테 진료실에 이제 그 자녀들이 모시고 오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야, 나이 들면 다 그래, 괜찮아 뭐 이러셔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바로 그렇게 조금 연세 드셔서 자연스럽게 깜빡깜빡한다 싶을 때 왜 검사를 해야 되는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73세 어르신인데 깜빡깜빡한다. 간이 검사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받았어요. 80점이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80점 없죠. 80점이면 잘한 거예요. 예. 왜냐면 100점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하신 건데 이런 분이 과연 치매냐 아니냐 애매하죠. 근데 저 정도면은 지금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아닌가. 근데 20년 전에 이미 연구로 밝혀진 게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는 병이라는 거예요. 뇌를 잘 살펴봤더니 여기 파란색 변화가 보이죠? 여기 젊었을 때에서 노화 더 진행됐을 때. 그러면 노화가 더 진행됐을 때는 파란색의 변화가 뇌에 생겨요. 파란색의 변화가 점점 생기는 거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뇌의 변화고 저것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병이 없이도. 근데 똑같이 깜빡거리지만 나중에 치매가 되는 사람들을 봤더니 빨간색 부분에 이 가운데 그림의 빨간색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퍼지더라는 거예요. 치매는 처음에는 그냥 깜빡거리니까 똑같이 노화랑 똑같아 보이지만 뒤로 가면 치매라는 병은 확실히 뇌에 어떤 병리, 빨간색 병리를 일으키고 파란색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노화와 치매는 다르다.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오늘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장애가 아주 심하면 치매냐? 또 이것도 오해 중에 하나인데 답은 아니에요. 56세 남자인데 젊죠? 56세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입원했는데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서 폐쇄병동에 입원했는데 이제 간호사실에 나와서 내가 퇴원시키라고, 사람을 이렇게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는 게 어딨냐,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퇴원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치료하셔야죠. 뭐 이제 쩔쩔매면서 신규 간호사가 막 그러고 있었어요. 좀 있다가 수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거 퇴원시켜 드릴 테니까 방에 가서 짐 싸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다가 안 나오셔요. 좀 이따 다시 나왔고, 사람을 말이야 이렇게 강제로 입원시켜놓으면 어떻게 퇴원시키라고. 그러니까 또 퇴원시켜 드리겠다고 방으로 가시라고. 그럼 방에 가죠. 그 방에 가는 동안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하게 기억력이 안 좋은데 이분이 치매냐? 치매가 아니라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알코올 때문에 뇌가 이제 상한, 알코올만 드시면서 밥을 잘 안 드셔갖고 뇌가 상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치매가 아니에요. 왜냐면 기억은 그렇게 못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생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치매가 뭐냐? 뇌의 전체 기능이 나빠지는 거를 치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뇌 부위마다 다 하는 역할들이 다르죠. 언어 기능, 기억력뿐만 아니라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 감정 조절, 또 집중력 이런 게 다 뇌의 기능들이잖아요. 계산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뇌가 하는데 이런 기능들이 다 나빠지는 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력만 나빠지는 게 치매가 아니고. 근데 이런 게 다 나빠진 다음에 치매를 진단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치료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에 2개만 나쁘면 치매라고 미리 진단하자. 그래서 미리 진단하는 거예요, 치매. 그러니까 치매는 어차피 미리 진단하는 거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조금만 지금 안 좋은 거야. 라고 해도 빨리 진단받는 게 좋은 거죠. 치료를 빨리 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치매라고 막 좌절하시고 속상해하고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걱정하셨는데 요즘은 치매라 그러면은 멀쩡한 어르신한테 치매라고 막 그래 의사들이요. 왜 그러느냐? 당신은 치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치료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뜻이에요. 지금 무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래서 치매라는 진단을 혹시 받으셔도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고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의사들이 자꾸 치매라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치료를 미리 시작할 수 있게끔 보험 적용을 해주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 보면은 검사를 신경심리 검사라는 걸 이제 병원에 오면 받게 되는데 요거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다 해드려요. 이런 검사를 혹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검사하면 빨간색 밑에 그래프에는 그 2가지가 빨간색보다 밑에 내려가 있죠.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까 뇌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검사한 건데 2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치매일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검사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가 좀 어디 저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나는 장도 보러 다니고 메모하면은 시장 가서 뭐 살라 그랬는지 깜빡할 수는 있지만 메모한 거 보고서 잘 사오고 요리도 잘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바로 경도인지장이다 이렇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즘은 치매라는 단어 거의 안 쓰고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이미 치료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이것도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경도인지장애 그럼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요즘은 다들 잘 아셔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빨리 별거 아닐 것 같을 때 검사해야 되는 이유 76세 어르신이라고 써놨는데 이분이 사실은 연세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은퇴하고도 너무 똑똑해서 막 책도 계속 쓰고 막 이런 분인데 3개월 전부터 실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타이프를 치는데 자꾸 맞춤법을 틀리는 거예요. 워낙 잘하시던 분인데 기억이 좀 나빠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걷는데 다리를 약간 이렇게 끄는 것처럼 이렇게 걷는 게 잠깐 보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똑바로 걸어봐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면서 걷고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안 가고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하도 가족들이 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한테 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게 뇌 MRI 사진이거든요. 여기 하얀 거 보이죠? 무슨 석회 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피가 고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고였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 정도로 갑자기 피가 나면 막 기절하고 이럴 텐데 이게 조금씩 한 방울씩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6개월 전에 저한테 오시기 6개월 전에 산소에 가서 차별하셨는데 부인 산소에 가서 하산하다가 미끄러졌대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쾅 친 거야. 머리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엉덩방아만 찧었는데도 이게 충격이 엄청나게 이 머리 뼈로 전달되거든요. 척추를 통해서.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조금 뭐 피가 났었나 보죠. 근데 그게 지혈이 안 되고 조금씩 계속 고인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고 나서 수술도 뭐 큰 수술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살짝 구멍만 주사바늘로 구멍 뚫어서 피만 빼냈죠. 말짱해지셨어요. 지금도 건강하시고.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모르고 계속 괜찮다고 고집 부리고 뭐 나이 들면 다 그래 뭐 76세인데 틀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치매가 돼요. 빨리 치료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빨리 하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고집 부리고 괜찮다고 그러고 나이 들어서 다 그래 막 이러다가 치료 안 하면 치매가 되는 질환들이 있다는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심지어 비타민 부족. 여기 아래쪽에 보면 비타민 부족 여기 있잖아요. 아까 그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해갖고 왜 퇴원시켜달라고 그랬던 그분은 이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비타민 B12, 엽산 이런 거 부족해지면 기억장애 생길 수 있고요. 뇌분비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도 생길 수 있고 뇌막염, 뇌수막염, 매독 이런 게 생겨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뇌에 물이 차도 뇌에 원래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이 잘 빠져야 되는데 잘 안 빠지고 자꾸 물이 조금씩 차면 아까 피 고였듯이 물이 조금씩 고이면 보이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걷는 게 좀 힘들어져요. 걷는 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연세 드셨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걸을 수도 있지 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 기억력 좀 나빠지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이제 막 소변도 못 가려요. 막 아무 때나 막 싸고 막 그래. 그러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게 또 나이가 들어갖고 뭐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나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가면 별 이상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러시죠? 그러면서 약 처방해드려요. 그리고 그 약도 드시고 그럼 그 약 때문에 또 멍해지고 이래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알고 보면 뇌에 물이 차서 그런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100가지도 넘어요. 치매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알아내서 치료하지 않으면 진짜 치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뭔가 좀 찜찜하다 싶으면 빨리 와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정상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거 말고 아래쪽 그림처럼 치매가 진행되면 빨간색의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빨간색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제가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자, 1907년도에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의사예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 의사인데 이 사람이 보던 환자가 있어요. 자기 병원에서 정신병인지 알고 봤던 환자인데 약간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이상하다 그러고 있던 차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부검해서 봤더니 이렇게 지저분한 게 뇌 조직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세포 안에 아래쪽 그림처럼 타우라는 게 이렇게 엉켜 있고 이런 걸 스케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때 이분이 이름이 알츠하이머라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여기 보이는 여기 아밀로이드라고 여기 뇌에 쌓이는 거 머리카락 같이 지저분하게 섬유가 막 이렇게 쌓여요. 우리 욕실 청소 안 하면은 하수구에 막 머리카락 막 떡지면서 쌓이듯이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작은 섬유들이 현미경으로 보이는 섬유들이 막 쌓이는데 그것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기억력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MRI를 찍으면 여기 해마라는 부위가 기억력이 아주 중요한 부위거든요. 해마라는 부위가 쪼그러 들어갔고 이렇게 공간이 늘어났죠. 여기가 이렇게가 해마인데 그게 작아지니까 옆에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져서 옆에 공간이 비어 보이는 거죠. 알츠하이머 환자. 이거는 이제 포도당 대사, 뇌가 기능을 얼마나 잘하나 봤더니 비슷하긴 한데 이런 데는 약간 분홍색기가 보이는데 여기는 좀 노랗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여기는 여기서 이쪽은 정상이고 이쪽은 이제 치매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는 오히려 빨개지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지 예전에는 뇌를 부검해야지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밀로이드 PET라는 걸 찍으면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력 좀 문제 있어서 의사 만나서 아밀로이드 PET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아밀로이드가 쌓여있나 안 쌓여있나 보고 싶다 의사가 그 뜻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 검사가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비싸고 혹시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럴 때 이제 찍으시면 또 좋은 기회에 찍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혈관성 치매도 들어보셨죠?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름은 알 필요 없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조그만 경색이 뇌경색이 와갖고 문제가 있는 건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오니까 또 어지럽다 말고 뭐 약간 뭐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지나가는 데게 쌓이다 보니까 치매가 되는 거. 여기에 모든 신경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그맣게 경색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뇌 기능이 팍 떨어지는 경우를 전략적 경색 치매. 그래서 경색이 전략적으로 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요거는 하얀색이 특별히 어디 뇌경색이 온 것 같지 않은데 허옇게 이렇게 좀 퍼져 있죠. 이게 심하면 뇌 전체가 하얗게 변하기도 하는데 아주 작은 혈관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뇌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가 오는 거를 피지라 혈관성 치매다.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종류를 알 건 없지만 하여튼 뇌혈관이 안 좋아서 오는 게 뇌혈관 치매다.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다른 치매가 있을까?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랑 또 다른 거 혹시 아시는 분? 두 개만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루이소체병이라는 게 있어요. 루이소체병, 루이체병, 루이체치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루이소체라 그러기도 하고 아까 알츠하이머도 사람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루이소체도 루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해서 루이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 루이병,
혈관성 치매도 사실은 빈스반거라는 사람이 빈스반거병 이렇게 다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루이 소체라는 게 뇌에 이것도 쌓여요. 그러니까 아까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에서 쌓이듯이. 그래서 이렇게 페트 검사, 도파민 페트 검사해 보면 좀 가운데처럼 좀 이렇게 작아져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기저핵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약간 기저핵의 신호가 약해져 있어요. 저건 알츠하이머 환자인데 약해져 있지 않죠. 여기가 루이체 치매. 파킨슨 병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이런 걸 가는데 이건 특징이 뭐냐? 기억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 떨어졌다 좋았다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는 환시가 잘 보여요. 그래서 대체로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손님 와 계신데 왜 아무것도 안 차려드리니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하셔요. 근데 어젯밤에는 어머니가 왔다 가셨다라든지 그런 게 좀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몸이 좀 뻣뻣해지고 이게 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시가 심할 때는 정신과에 먼저 오고 몸이 둔해지는 게 더 심하다고 할 때는 파킨슨병인가 보다 싶어서 신경과를 먼저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에 예병석 교수라고 신경과에 있는 교수님이 이 루이소체병을 잘 보셔요. 열심히 보고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예병석 교수한테 진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병석 교수 이야기가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픽병, 픽도 사람 이름이에요. P-I-C-K. 픽병, 픽이라는 사람이 또 발견한 병인데 전두축기업 치매를 픽병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죠. 하여튼. 근데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옆에서 찍은 거고요. 뇌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여기가 이마 쪽이에요. 앞이 이마, 여기가 뒤통수. 봤더니 불이 어디가 꺼져 있어요? 앞쪽 불이 꺼져 있죠. 이마 쪽 뇌가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 옆 치매. 약간 이제 그 옆에까지 측두엽까지 여기까지 기능해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옆에까지 이렇게 기능 안 하는데 우리가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옆에서 짜증나게 할 때 참자 이러면서 참는 거 이런 거가 전두엽이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뭐 있으면 괜히 쓸데없이 만지고 피아노 있으면 괜히 건반 눌러보고 이런 행동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도 모르게 전두엽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단시키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이 전두엽이 기능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서 막 이거 열고 막 건반 누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행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치매죠. 그래서 기억력이 특별히 나쁜 것 같지 않은데 행동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경우에 전두엽 치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 치매 예방이 과연 가능한가? 치매 예방한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치매 예방되면 뭐 다 치매 아무도 안 걸리게, 그렇죠? 근데 치매 예방이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고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 맞았잖아요. 독감 백신도 맞고 독감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백신 맞아도 독감 걸리죠. 네, 100명 중에 몇 명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방이라는 거는 100% 예방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 대신 몇 퍼센트를 예방하는 애가 중요한데 치매는 막 치매 80% 예방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치매를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잘 예방하면 한 60% 정도나 5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걸으면 치매 예방에 좋겠죠. 걸으면 몇 퍼센트 예방?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걸으면 한 1시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과학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걸으면 치매가 10% 예방돼요. 안 걷는 사람에 비해서 10% 덜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걸으면 20%. 매일 걸으면 70%. 안 걷는 사람에 비해서 70% 예방돼요. 70% 예방이 무슨 말이야? 안 걷는 사람 100명 중에 10명이 치매 걸리면 걷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걸린다 이 뜻이에요. 10대 3 해서 70%더 낫다는 뜻이죠. 자, 그런 식으로 치매는 예방하는데 그러면 걸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걸어서 20% 예방하고 다른 것도 잘 좋은 거 해갖고 10% 예방하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꽤 예방 많이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치매 예방이라서 치매 예방은 주사 한 방 맞으면 딱 예방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이제 예방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복잡하긴 하지만 초록색은 다들 치매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70대, 80대, 90대.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치매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고 아직도 치매 안 걸린 사람의 이만큼 이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100명에서 시작했으면 한 80명은 아직 치매 안 걸린 거죠. 근데 빨간색은 어때요? 100명에서 시작했는데 대부분 치매 걸리고 치매 아직 안 걸린 사람 한 20명밖에 없죠. 이 차이가 뭐냐를 봤더니 위험인자가 많은 사람들은 치매가 더 많이 생기고 위험인자가 적은 사람은 치매가 덜 생기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인자를 줄이면 치매 예방이 되는데 위험인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거꾸로 보호인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를 안 한다. 이건 위험인자를 줄이는 건데 운동을 한다. 이거는 보호인자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 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몇 점이냐 그거에 따라서 저렇게 치매가 예방되기도 하고 예방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위험인자가 뭔지 알아야 그걸 피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대표적인 치매 예방인자로 이제 알려진 건데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여성이 좀 더 위험해요. 여성이 왜 위험하냐? 호르몬이 폐경 때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 때문에 뇌가 타격을 좀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가 지금 뇌를 좀 더 약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또 하나는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니까 당연히 치매 유병률도 더 높죠. 그래서 또 오래 살아서 그런 것도 있고 호르몬 문제 때문에 좀 그렇다. 교육 수준이 낮으면 그럴 수 있다는데 이건 학교를 적게 다니면 치매에 많이 걸린다 이 뜻이 아니라 평소에 뭔가 궁금하면 공부하고 이런데 이렇게 뭐 강좌 있다 그러면 와서 듣고 이런 분이 있고 그거 뭐 들어다 소용없어 이러고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미 치매 다 예방 거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이제 받느냐 뭔가 재밌는 걸 공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우울증 있으면 치매에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유전형은 좀 더 치매에 잘 걸리고 머리 자꾸 부딪히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헤딩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청각장애 있으면 치매 많이 잘 오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 있어도 보청기 하시는 게 좋고요. 흡연은 당연히 그 장애인 치매 위험을 높이죠. 저는 담배 필까요 안 필까요? 네, 끊었습니다. 음주 당연히 나쁘고 사회적 고립 여기 제일 나빠요. 혼자 지내시고 이런 친구 안 만나고 막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 노인복지센터나 그 데이케어 센터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해요. 사람들 자꾸 만나고 막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지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고혈압, 비만, 당뇨, 대사성 이런 질환은 당연히 이제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되고 요즘은 공기 오염이 확실히 치매를 높인다는 거 알려졌어요.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남은 시간에 알기 쉽게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치매 예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인자를 늘리면 되고 위험인자 나쁜 것들은 줄이면 되죠. 근데 이제 아까 나쁜 게 뭐가 있었지 뭐 고령 나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고칠 수 있는 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이 몸과 정신과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 그래서 보통 영어로 바이오 사이코 소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몸, 마음, 관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활동,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활동은 올리면 그게 보호인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몸과 마음과 정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나쁜 거는 줄여. 그럼 이게 위험인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체 활동 늘리는 게 뭐가 있어요? 걷는 거, 뛰는 거는 늘리는 거지. 수영 늘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집안일 하는 거는 늘리는 거야 안 늘리는 거야? 집안일 하는 거 늘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집안일 많이 하는 사람이 치매 덜 걸려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집안일 많이 하라고 어머니들한테 그런 것 같아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실제로 뭐가 있는지는 안 중요하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신체 활동을 늘려 뭐든지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을 때도 자꾸 뛰고 그러면 되겠죠.
정신적 활동 늘리는 건 뭐가 있죠? 책 읽는 거, 강의 듣는 거, 유튜브 한쪽만 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유튜브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정신적으로 약 피폐해져 잘못하면. 그래서 유튜브는 좀 이렇게 뭐 공부하고 싶은 것만 하시지 막 정치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시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하시는 거, 그다음에 음악 듣는 건 정신적 활동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늘리죠. 음악 들을 때 가만히 켜놓고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의 선율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고 어떤 멜로디가 이렇게 흘러가나 어떤 화음이 나오나 이걸 듣는 거, 그거는 엄청나게 좋아요. 치매 예방 되게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보는 건 어떨까? 텔레비전 정신적 활동 늘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텔레비전은 연구를 해보면 나쁜 걸로 나와요. 텔레비전을 많이 볼수록 치매 조금 더 생겨요. 근데 라디오는 많이 들을수록 치매가 덜 생겨요. 그래서 라디오는 내가 상상하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는 틀어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라디오, 사회적 활동 올리는 건 뭐예요? 친구 만나는 거, 이런 데 나오는 거, 이런 게 다 사회활동이죠. 그 다음에 친구 모임에 가면 또 짜증나는 친구 나오잖아, 또 같이. 그런 거 짜증나도 같이 가서 또 부딪히고 이러는 게 치매 예방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 그 어르신들 이제 요즘은 자녀들 같이 안 살고 따로 많이 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들 만나러 가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나중에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치매 덜 걸려. 그러니까 무서워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아주 좋은 연구인데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나는 사람과 한 달에 3-4번 만나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나중에 치매가 3-4번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덜 걸려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만남을 많이 하는 거가 뇌에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길게 10년, 20년 이렇게 봤을 때. 오늘 가서 이제 전화하세요, 자녀들한테. 한 달에 한 번 갖고는 안 된다. 자, 위험인자 줄이는 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술, 담배, 또 기름진 음식 드시는 거.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나쁜 거. 우울증, 스트레스 막 그런 거. 근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 걸 좀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놔야 돼, 뭔가를 이렇게. 포기. 그래, 그렇게 돼. 그러려니 꼭 내가 뜻한 대로 돼야만 돼,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정신적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잠을 잘 주무셔야 돼. 잠. 그럼 오늘 또 이런 얘기하면 오늘 가서 또 이러신다. 누워갖고 잠 잘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 잠 잘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면 치매 온다 그랬는데 막 그러고 더 못 주무셔요. 그러면 안 되고,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잠이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대로 뇌를 쉬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잘 때 뇌가 쉬는 거랑 깨어 있을 때 쉬는 거랑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잠이 만약 밤에 자려고 누워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깨 있는 상태에서 뇌를 쉴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만히 명상을 하시면 돼.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런 걸 하시면 뇌가 상당히 건강해집니다. 사회적으로 나쁜 건 뭐가 있을까? 사회적으로 나쁜 건 뭐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모임에 가서 뭘 하는 애가 뭔지, 사회적으로 가서 술 막 많이 마시고 이러면 나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한 거고요. 연구자들이 논문 2만 편을 리뷰해서 2만 편 논문 한 20년 전에 아주대에서 2만 편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거를 쫙 뽑아놨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나눠놓은 거에 딱딱딱 다 들어가요.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물 섭취, 그다음에 정신적인 것 중에 의미 추구,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 방지하는 것. 사회적인 것 중에 봉사, 사랑을 실천하는 거, 친구 가족 만나는 거, 과체중, 뱃살, 특히 불면증. 사회적으로 나쁜 건 혼자 지내는 거, 고립되는 거, 이런 거. 요게 무관심, 세상에 무관심한 거, 이런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치매 예방의 핵심이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거의 끝났습니다. 술, 담배 끊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짜 치매 예방하는 게 뭐냐, 그냥 여기 가서 떠들고 뭐 콩 먹어라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효과 있는 거, 연구가 잘 된 것만 추렸어요. 엉터리 논문 다 빼고 소화해서 딱 해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이걸 봤더니 담배 끊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이 정신사회적 쪽이 치매 예방 효과가 근거 수준이 훨씬 높아요. 과학적으로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거, 담배 끊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라디오, 책, 친구 만나기, 가족들 만나기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더 확실한 효과를 보인다. 우리는 별거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즐겁게 살면서 하는 행동들인데 그런 것들이 치매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포도주 조금 한 잔씩 마시면 또 심혈관에도 좋고 치매 예방도 되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꼭 하루에 소주 한 두세 병 정도 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했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치매 예방 효과가 정말 좋은 거는 정신적 사회적 활동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를 마셔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혼자 마시면서 이렇게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치매 예방이 될까 안 될까요? 치매 예방은 안 돼요. 프랑스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서 안 생겨서 다른 나라 사람보다, 이 사람들 왜 그런가 봤더니 포도주를 잘 마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연구해 봤더니 이게 포도주를 마셔서 심혈관이 예방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은 저녁에 포도주를 마실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꼭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막 이러면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매가 예방되는 거예요. 술은 한 잔도 안 좋아요. 뇌세포에는. 그래서 술이 좋기 때문에 한 잔 정도씩은 마셔보겠다 이런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과의 모임이 더 중요하고 만남이 더 중요하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머리에 즐겁게 새로운 것들,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세상을 계속 익혀가려고 하는 거, 또 반가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 또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조금 참아주면서 그래도 만남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치매 예방이다.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도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